13살 소년이 회사 전체 시스템, 마비 사태를 단숨에 해결합니다. 전문가들도 못 찾은 내부 해커를 적발하며 전산팀장의 숨겨진 진실까지 폭로합니다. 투명인간 취급받던 아이가 어떻게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됐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천재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에버북스 빌딩 3층 구석, 낡은 소파 위에 웅크린 채 앉은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이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두껍고 복잡한 기술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말이에요. 이든의 아버지 서진만은 이 회사에서 15년째 설비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만 역시 회사에서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존재였죠. 사람들은 그를 그냥 설비 아저씨 정도로만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 회사에 자주 오게 된 이든은 자연스럽게 이곳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왔네, 그 아이.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맨날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따라오는 거겠지.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든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든은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대신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관한 책, 해킹 방어 시뮬레이션 매뉴얼, 서버 관리 가이드까지 13살 아이가 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이든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든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아버지처럼 투명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과목들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말이에요. 이든의 작은 가방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그가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복잡한 코드들, 시스템 구조도, 보안 취약점 분석까지.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13살 소년의 필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든아, 아빠 일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해. 진만이 점심시간에 이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거든. 네, 아빠. 저는 여기서 책만 읽을게요. 이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오후가 되면서 이든은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고 있던 것은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전문 서적이었습니다. 특히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법과 그것을 막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든은 그런 내용들이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든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에버북스 빌딩 전체가 갑작스럽게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키보드 타자 소리와 전화벨이 끊이지 않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되네요. 한 직원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요. 곧이어 사무실 곳곳에서 비슷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안 돼요. 원고 파일에 접근이 안 됩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열리지 않아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드는 소파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컴퓨터 화면에는 연결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죠. 이드는 지금까지 읽어온 기술 서적들 덕분에 이것이 단순한 네트워크 장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산팀에 연락했나요? 편집부 차장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 건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전산팀장 콜린 매튜스가 급하게 2층에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죠. 회사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 되고 고객들로부터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버북스는 온라인 서비스가 주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최고 경영자 리처드 헤인즈가 3층으로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건가? 콜린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곧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지? 리처드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잃고 있는지 알고 있나? 이드는 그런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자신이 읽어온 책들을 떠올려 보니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원인들이 몇 가지 있었죠. 단순한 서버 과부하일 수도 있고 외부 해킹 공격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내부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이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회사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고 혹시라도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었죠. 계단을 내려가며 이드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층 전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죠.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으로만 배워온 지식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전산실 문 앞에 도착한 이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상황에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요? 13살짜리 아이가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드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콜린이 여러 명의 전산팀 직원들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니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 같았죠. 이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산실 안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전산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깜빡이며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었고 콜린 매튜스와 전산팀 직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드는 조심스럽게 전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이드는 벽에 걸린 네트워크 구성도를 살펴보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책에서 본 것과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로그를 다시 확인해봐. 콜린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드는 모니터에 표시된 오류 메시지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읽었던 보안 관련 책의 내용이 떠올랐죠. 이런 증상들은 외부 침입보다는 내부에 숨어 있는 악성 프로그램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기요. 이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백도어 검사는 해보셨나요? 순간 전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이든에게 집중되었죠. 콜린은 놀란 표정으로 이든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백도어? 콜린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넌 누구야? 여기 왜 들어왔어? 저는 서진만 아저씨 아들이에요. 이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해커가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놓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 같아서요. 콜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백도어가 뭔지나 알아? 네, 알아요. 이든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악의적인 사용자가 시스템에 몰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비밀 통로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보안 검사로는 찾기 어렵고. 그만해. 콜린이 이든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애잖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나가서 놀아. 하지만 그때 전산실 문이 열리며 이사 엘리자 포스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로 기술적인 이해도도 높은 편이었죠. 엘리자는 이든과 콜린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깐요. 엘리자가 콜린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방금 뭐라고 했죠? 콜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애가 백도어 어쩌고 하는 소리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백도어라고 했나요? 엘리자가 이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든은 엘리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네트워크 로그를 보면 특정 포트로 이상한 트래픽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도 평소보다 높고요. 이런 패턴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조종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엘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3살 아이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엘리자가 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말한 대로 확인해 보셨나요? 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검사는 이미 다 해봤습니다. 백도어 같은 건 없어요. 정말인가요? 이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로세스 목록에서 숨겨진 프로세스까지 다 확인해 보셨나요? 레지스트리 변경 사항도 점검하셨고요. 콜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는 기본적인 시스템 재시작과 네트워크 설정 확인 정도만 했을 뿐이었거든요. 이든이 말한 고급 검사 방법들은 시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자가 이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전산실 문이 다시 열리며 서진만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회사 전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이 전산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든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진만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른들 일하시는데 방해되잖아. 아빠, 이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중요한 일에 애가 끼어들면 어떻게 해? 빨리 나가자. 하지만 엘리자가 진만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서씨. 아드님이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혹시 평소에 컴퓨터 공부를 많이 하나요?
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냥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어려운 책들을 읽긴 하는데 어떤 책들을 읽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엘리자가 이든에게 물었습니다. 이든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관리, 해킹 방어 같은 책들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거나 인터넷으로 찾아서 공부해요. 콜린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책으로 배운 이론이 현실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든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바로 포기할게요. 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든아, 이건 너무 큰일이야. 만약 뭔가 잘못되면. 아빠, 이든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로 이거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진마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이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자, 이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진만이 엘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질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 아이가 말한 백도어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때 리처드 헤인즈가 전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조급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아직도 해결 못했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건가? 대표님, 엘리자가 리처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백도어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는 이든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가 농담하는 건가? 저 정말로 할 수 있어요. 이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증명해 보겠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 봐야 했죠. 콜린과 전산팀이 이미 몇 시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좋아. 리처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30분만 시간을 주겠어. 그 안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즉시 그만두는 거야. 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린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애한테 우리 시스템을 맡기시는 건가요? 혹시 뭔가 잘못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나? 리처드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든은 서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손에 잡는 순간 마치 평생을 준비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든의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시스템 로그를 열어 비정상적인 활동 패턴을 찾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스크롤되고 있었지만 이든의 눈은 그 속에서 이상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현재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나타났죠. 콜린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도 이미 확인했어.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하지만 이든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 목록이 아니라 숨겨진 프로세스들까지 찾아내는 고급 명령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화면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몇 개의 프로세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든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들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시스템 프로세스라면 이런 이름을 가질 리가 없어요. 엘리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이런 프로세스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드는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각 프로세스가 어떤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했죠.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들이 외부의 특정 IP 주소와 지속적으로 통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이든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외부에서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리처드가 앞으로 다가와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해요. 이든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백도어입니다. 해커가 우리 시스템에 몰래 설치해 놓고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어요. 콜린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함부로 건드렸다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 이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당 프로세스를 격리시키고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한 다음 안전하게 제거하면 됩니다. 격리? 엘리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드는 새로운 명령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프로세스를 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이었죠.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신중하고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악성 코드를 시스템 핵심 부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든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거 과정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의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작업이 진행될수록 시스템의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서비스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콜린이 갑자기 다른 컴퓨터로 가서 뭔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드는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자신의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든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악성 코드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스템을 정상화시킬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콜린이 뭔가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든은 재빨리 콜린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잠깐요. 그거 지우시면 안 돼요. 이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로그를 지우려고 하세요? 이든이 콜린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전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콜린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시스템 정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로그들을 삭제하는 거야. 용량도 절약하고. 하지만 지금은 사건 분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존해야 나중에 어떻게 해킹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엘리자가 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매튜스 팀장, 지금 뭘 삭제하려고 했던 건가요? 콜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 작업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든은 이미 콜린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파악했습니다. 재빨리 키보드로 돌아가서 삭제되기 직전의 로그 파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든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백도어가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의 시스템 활동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백도어는 이미 3주 전부터 시스템에 있었던 것입니다. 3주 전?
리처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우리 시스템이 뚫려 있었다는 말인가? 이든은 더 자세한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백도어가 설치된 시간과 장소를 추적해 보니 내부에서 설치되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해요. 이든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백도어는 외부에서 해킹으로 설치된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직접 설치된 것 같아요. 내부에서? 엘리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든은 로그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백도어가 설치된 시간에 이 컴퓨터에 로그인했던 사용자 계정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콜린의 사용자 계정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콜린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내 계정을 도용한 거야. 하지만 이든은 이미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계정 도용이라면 접속 위치가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접속이 이 전산실에서 이루어졌어요.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매튜스, 이게 무슨 일인가? 콜린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해서. 그럼 패스워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든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로그를 보면 암호 입력 실패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정확한 패스워드로 단번에 로그인했다는 뜻이죠. 엘리자가 콜린을 노려봤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매튜스. 콜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수를 써보려고 했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이 애가 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전문가도 아닌 애가. 그럼 제가 방금 한 작업들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명령어를 썼는지, 왜 그런 순서로 작업했는지 말이에요. 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든이 사용한 고급 명령어들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 이든이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콜린 팀장님이 과거에도 보안 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화면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콜린이 각종 보안 경고를 무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리처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튜스, 당신은 해고야. 당장 나가. 콜린이 전산실에서 쫓겨난 후 에버북스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죠. 하지만 리처드 헤인즈는 여전히 이든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엘리자가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13살 아이가 우리 전산팀 전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숨에 풀어낸다니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건지 말이야. 이틀 후 리처드는 서진만을 통해 이든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회사 근처의 낡은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이든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처드가 현관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에버북스의 리처드 헤인즈입니다. 이든 군을 만나러 왔는데요. 집만은 갑작스러운 최고 경영자의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직접.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실과 방 2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리처드가 이든의 방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방 안이 온통 책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벽면 전체에는 기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보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까지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공 서적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손때 묻은 노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책들 다 읽었니? 리처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읽었어요. 이든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거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했어요. 리처드는 책장에서 한 권을 꺼내봤습니다. 고급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전문 서적이었는데 책 곳곳에 이든의 필체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해가며 공부했다는 증거였죠. 정말 대단하구나. 리처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된 거니? 이든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요. 아빠처럼 투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진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이든아. 진만이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든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리처드는 책상 위의 노트들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 보안 알고리즘 분석, 각종 해킹 기법과 방어 방법까지 13살 소년의 노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공부한 거야? 리처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이든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특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안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리처드는 이든의 낡은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이 컴퓨터로 공부하는 거니? 네, 중고로 산 거예요. 진만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좋은 컴퓨터를 사줄 수가 없었어요. 리처드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든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 회사 전체를 구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든아. 리처드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인재를 우리 회사에서 놓칠 수는 없어. 어떻게 생각하니? 이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아이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리처드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인재는 나이나 학벌이 아니라 열정과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증거고. 일주일 후 에버북스 본사 대회의실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전사회의라는 공지를 받고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궁금증과 긴장감이 어려 있었죠. 무대 앞에는 리처드 헤인즈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체구의 이든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시스템 마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리처드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를 구해준 영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은 외부 전문가나 새로운 직원을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대 위에 있는 어린 소년을 보고는 의아해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서이든입니다. 리처드가 이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13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가 우리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구해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든을 바라봤죠. 13살 아이가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든이 보여준 실력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재는 나이나 학벌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든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어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든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이든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몰랐지만 저는 항상 이런 날을 꿈꿔왔어요. 사람들은 이든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오늘부터 이든에게 특별 인턴십을 제공하겠습니다. 리처드가 발표했습니다. 주말과 방학 동안 우리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이든을 응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리처드가 더 큰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든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재 채용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나 학력보다는 실력과 열정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사람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학벌과 스펙으로만 평가받던 채용 시스템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이든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든은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어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동안 아무도 나를 몰랐지만 나 자신은 항상 믿고 있었다. 언젠가는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드디어 왔다. 이든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받지 않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다음 날부터 에버북스에서는 이든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전체를 구한 13살 소년 서이든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그리고 이든의 이야기는 회사를 넘어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후 이든은 정말로 에버북스의 정식 인턴이 되어 주말마다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석에서 책만 읽는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소중한 동료가 되었죠. 이든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존재였던 그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든이 몸소 증명해낸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너 같은 인턴이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남편 한마디면 너 같은 건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어. 26살 정서윤은 정체를 숨기고 A중그룹 안내데스크 인턴으로 일합니다. 부장 부인이 사적 심부름을 거절했다며 무릎 꿇고 사과해 라고 모욕하는 순간 회장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와 함께 정서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26살의 서윤은 오늘이 A중그룹 본사 안내데스크 인턴으로서의 첫 출근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최소한의 화장,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이 거울에 비쳤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여성이 바로 A중그룹 회장 정태민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A중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건물의 최고층에는 아버지 정태민의 회장실이 있었지만 오늘부터 서윤은 1층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서윤 씨죠? 인사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인사팀에서는 서윤을 그저 일반적인 인턴 지원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민 회장의 특별한 지시로 채용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오늘부터 박지연 대리님과 함께 근무하시게 됩니다. 지연님, 소개해드릴게요. 박지연 대리는 30대 초반의 밝은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서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반가워요. 서윤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안내 데스크 업무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는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서윤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박지연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는 로비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고 하루 종일 수많은 방문객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서윤은 빠르게 업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방문자 접수, 전화 응대, 회의실 안내 등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대단하네요. 첫날인데도 금방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박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회사에 대해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업무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배경을 드러내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지연이 사내 식당을 안내해 줬습니다. 직원들로 가득한 식당에서 서윤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업무 이야기들, 회사 소식들이 모두 새로웠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경험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죠. 서윤 씨는 어떤 계기로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되셨어요? 박지연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의 일부만 말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A중그룹의 기업 문화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정말로 이 회사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가 아닌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서윤은 더욱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전화를 받고 각종 서류를 정리하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단조로울 수 있는 업무였지만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회장의 딸이 아닌 정서윤이라는 개인으로서 처음 맞는 사회생활이었거든요. 첫 주가 지나고 서윤은 안내 데스크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박지연 대리는 서윤의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방문객들 역시 서윤의 정중하고 친절한 응대에 만족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둘째 주 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경 로비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용건을 물었을 때 그 여성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당신이 새로 온 인턴이구나. 나는 영업부 서진국 부장 부인 윤미경이야. 윤미경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권위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윤미경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오늘 우리 애학원 차가 고장났는데 당신이 대신 데리러 가줘야겠어. 강남역 근처니까 금방 다녀올 수 있을 거야.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사적인 심부름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박지연 대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서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내 데스크에 공백이 생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윤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턴 따위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거절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업무 시간 중에는 회사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해! 이런 무례한 인턴은 처음 봐! 윤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당황했지만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지만 지금 요청하신 일은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윤미경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서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 같은 인턴이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남편 한마디면 당신 같은 건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어.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윤미경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 말에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손이 떨렸지만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정말 무릎 꿇게 만들어야겠네. 윤미경이 서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태민 회장이 몇 명의 임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회의를 마치고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윤미경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타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태민 회장은 차분한 걸음으로 안내 데스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회장은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장의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로비 전체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윤미경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정태민 회장의 질문에 윤미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의 위험 있는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영업부 서진국 부장의 부인 윤미경입니다.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태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을 기다렸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인턴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무례하게 거절해서. 윤미경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서윤을 바라봤어요. 정서윤 씨, 어떤 부탁을 받으셨나요? 서윤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적인 심부름 요청을 받았고 업무 시간 중이라 정중히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모욕적인 상황들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태민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윤미경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충분히 파악한 것 같았어요. 특히 무릎 꿇으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미경 씨,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다고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급하게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의를 가르쳐 주려고. 예의요? 정태민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존재감에 로비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윤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질책 앞에서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주변에 있던 임원들과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태민 회장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까의 모욕적인 상황 때문에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습니다, 서윤 씨.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태민 회장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윤미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민 회장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 딸이 사적인 심부름을 거절했다고 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회장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미경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태민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어요. 모르셨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질문에 윤미경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이중적인 태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장의 딸이든 일반 인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태민 회장이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윤미경의 편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윤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권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태민 회장의 폭탄 발언 이후 로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윤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딸이기 이전에 이 회사의 인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사람이에요. 서윤이 윤미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까지의 당황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침착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아까 제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죠. 그런 방식으로 사과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경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바닥에 엎드려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서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단순히 제 업무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윤의 말에 정태민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성숙한 대응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 있던 임원들과 직원들도 서윤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일로 기분이 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서윤이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를 모욕하는 것도 아닌 적절한 선을 지키는 대응이었어요. 윤미경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딸에게 모욕을 준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인격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사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각자 할 일을 하시죠. 서윤이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려는 순간 정태민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의 부름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모두 각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경도 급하게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아마 남편인 서진국 부장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로비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정태민 회장과 서윤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지?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서윤의 대답에 회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니? 제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서윤의 말에 정태민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정체를 공개하게 되어서 미안하다. 원래 계획과는 달라졌지?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고, 오늘처럼 당당하게 알려져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서윤의 성숙한 대답에 회장은 더욱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단순히 회장의 딸이 아닌 독립적이고 당당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인턴으로 일할 생각이니? 네, 아버지. 지금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에요. 회장은 딸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로 돌아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리더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A중 그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회장의 딸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각 부서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업부는 난리가 났어요. 서진국 부장은 오후 4시경 급하게 인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서 부장님, 오늘 로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계시죠? 서진국은 이미 아내 윤미경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예요. 인사 담당 임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진국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회장의 딸에게 모욕을 준 것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성 자체가 더 큰 문제였거든요. 앞으로 2달간 감봉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인분은 앞으로 회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국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감봉 정도로 끝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칫하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윤미경은 집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A중 그룹 부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순식간에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특히 오늘 로비에서 보여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했는지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윤미경은 소파에 앉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기만 했어요. 더욱이 그 상대가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서윤의 정체를 알고 나서 급격히 태도를 바꾸려 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히려 그녀의 소신 있는 모습에 더욱 존경심을 표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회장님 딸인데도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원칙을 지키다니. 맞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끝까지 자기 업무를 지키려 했잖아.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박지연 대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서윤과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그녀의 성실함과 원칙이 오늘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서윤 씨, 정말 멋있었어요. 박지연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과찬이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면 쉽지 않잖아요. 특히 상대방이 저렇게 나올 때는 더욱 어렵고요. 박지연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순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원칙을 굽힐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서윤의 정체가 공개된 것에 대한 초기 충격은 가라앉았고 오히려 직원들은 그녀를 더욱 자연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성실한 인턴 정서윤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서진국 부장은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부서 직원들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 했던 모습에 대해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결국 회사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주 다니던 강남의 카페나 백화점에서도 모습을 감췄어요. 아마 한동안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한편 정태민 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회사 내부의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위계 질서가 사람들의 인격까지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안내 데스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체가 공개되었지만 태도나 업무 방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 정태민 회장은 서윤에게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아버지와 딸로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서윤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요즘 어때? 회사 생활이 힘들지 않니? 정태민 회장이 커피를 앞에 두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저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에요. 서윤의 대답에 회장은 안심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 주일로 직원들이 너를 다르게 보지는 않나? 부담스럽지 않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숨길 것이 없어지니까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서윤의 솔직한 대답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내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다. 특히 마지막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킨 모습 말이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거야. 권력 앞에서 굴복하거나 반대로 권력으로 맞서려고 할 수도 있는데 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켰어. 정태민 회장의 말에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돌이켜보니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진짜 리더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서윤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깊이 생각한 후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지만 내 경험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생각해.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말이야. 태도요?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책임을 지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출발점이야.
회장의 말에 서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주 상황에서 자신이 보여준 것도 결국 그런 태도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날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거야. 상대방이 권력을 휘두르려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인격까지는 무시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야. 항상 배우려는 자세, 겸손함,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 말이야. 정태민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지. 하지만 진짜 리더는 권력을 가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요. 서윤의 진심 어린 대답에 회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이미 그런 길을 걷고 있어. 지위나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고 싶어요. 인턴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어. 회장의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습니다. 리더는 혼자서는 될 수 없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믿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섬기는 마음이요? 그래. 리더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야. 조직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야. 서윤은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대화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아버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배우겠어요. 천천히 해.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배워나가면 돼. 두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과 직원의 딸이 아닌 아버지와 딸로서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서윤은 더욱 확신을 갖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안내 데스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존경심이 느껴졌거든요. 서윤 씨, 오늘 신입사원 교육자료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지연 대리가 부탁했을 때 서윤은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순히 선배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팀워크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어요. 물론이에요. 어떤 자료를 정리하면 될까요? 회사 소개 자료와 업무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서윤 씨가 인턴 입장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지연의 말에 서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서윤은 진심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인터넷 시각에서 바라본 회사 생활의 어려움, 개선점들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특히 신입사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상세히 추가했습니다. 와, 정말 세심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런 관점은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박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작업을 보니 단순히 회장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여러 부서 직원들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권력에 아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친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윤 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인사팀 김주은 사원이 제안했습니다. 서윤은 기쁘게 수락했어요. 지난주 일 정말 멋있었어요. 저라면 그렇게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과찬이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특히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까지 배려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인격을 인정해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업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는데 박지연 대리가 서윤에게 참관하라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아직 인턴이라 직접 참여는 어렵지만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회장님께서도 서윤 씨가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서진국 부장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사건 이후 처음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서진국은 어색해하며 서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안녕하세요, 부장님. 서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일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 조율 과정, 문제 해결 방식, 의사결정 과정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경영학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마케팅팀 과장이 서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품의 기능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가치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서윤의 의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케팅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관점이네요.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임원들이 서윤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젊은 인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박지연 대리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말 좋은 의견 주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 참여해 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많이 배웠어요. 배우는 건 서로죠. 저희도 서윤 씨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정서윤이라는 개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서윤의 인턴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의 기본 업무는 물론이고 다양한 부서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신입사원들 오리엔테이션에서 회사 생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이 제안했을 때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인턴인 자신이 신입사원들에게 조언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직 배우는 입장인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처지에서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서윤은 결국 수락했습니다. 신입사원들 앞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리엔테이션 당일 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20명 정도의 신입사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장의 딸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서윤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내 데스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정서윤입니다. 서윤의 첫 마디에서부터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신입사원들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마음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말이에요.
서윤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들, 어려웠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있었던 일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신입사원들은 서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배경보다는 같은 처지에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선배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매일 실수하고 배워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신입사원들이 서윤에게 다가와 질문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서윤은 각자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어요. 그날 오후 정태민 회장이 서윤을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에서의 만남이었어요. 오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이야기 들었어. 정말 잘했다고 하더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과찬이에요.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신의 성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 넌 정말 많이 변했어. 회장의 말에 서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턴으로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니? 당분간은 지금처럼 현장에서 배우고 싶어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거든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그런데 하나 제안이 있어.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영기획팀에서 인턴십을 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지금까지처럼 특별 대우는 없을 거야. 오히려 더 엄격할 수도 있고.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 중 하나였어요. 더 큰 책임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네,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지금까지처럼 제 능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어요. 그리고 실수하면 당당히 책임지겠어요. 회장은 딸의 당당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정말로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네, 아버지. 그날 저녁 서윤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인턴으로 시작했을 때의 설렘,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위가 아닌 태도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단순한 인턴 체험이 아닌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그녀의 내면에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처럼 서윤의 미래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로 가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첫걸음은 이미 확고하게 내디뎌져 있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